예, 방금 보신 갤럭시 S21 신제품 좀 어떻게 달라졌는지, 또 삼성전자가 한 달이나 이르게 출시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하 기자 나와 있습니다. 갤럭시 S21 앞에서 리포트로 봤습니다만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직접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가지고 오셨지 않습니까? 좀 주요 특징들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지금 갤럭시 S21의 기본형 모델 그리고 플러스 모델, 손이 하나가 부족한데 이렇게 울트라 모델 총 3가지 모델을 다 가지고 나왔는데요. 예. 일단 이걸 보시면은 전면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전작에 이어서 상단 중앙에 지금 이게 바탕이 검은색이라서 지금 잘 보이지가 않는데 중앙에 지금 구멍이 뚫려 있는 인피니티 O 디스플레이가 지금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한때는 사실 카메라 홀을 완전히 없애버린 그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 UDC라고 불리는 UDC가 적용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시장의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아직 기술적 난제가 해결되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일단 그래도 하지만 최근에 삼성전자가 그 CES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스크린에서 완전 풀스크린 형태, 이 구멍이 사라진 이런 스마트폰 형태를 보였기 때문에 하반기에 출시될 핸드폰에는 적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항상 갤럭시 S 시리즈 신제품이 나오면 조은하 기자가 이 시간에 갖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조금이라도 더 빨리 보여드리려고 급하게 갖고 오다 보니까 좀 화면에 다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긴 합니다만은 한 느낌이 어느 정도 되구나라고 감안하시면서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뒷면 디자인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이른바 이제 카툭티도 많이 좀 들어간 느낌이 있더라고요. 네, 일단은 지금 이 갤럭시 S20가 카메라 부분이 좀 인덕션을 닮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예. 네, 그거에 비하면은 좀 아무래도 좀 많이 간결해진 그런 모습입니다. 또 후면 커버 소재도 좀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게 울트라 플러스는 약간 유리 재질 느낌이 나는 그런 소재를 사용을 했는데 기본형 같은 경우에 글라스틱이라고 불리는 폴리카보네이트가 적용이 됐습니다. 사실 플라스틱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저가의 그런 제품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은데요. 생각보다 이게 먼저 보면은 촉감 역시 기존의 글라스 제품이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요. 예. 또 보시기에 화면상에서는 어떻게 비춰질지 모르겠는데 저도 사실 이거 영상으로 유출된 모습을 봤을 때는 좀 이 플라스틱 소재가 상대적으로 좀 뒤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실제로는 거의 비슷한 그런 느낌을 전달을 해줘서 생각보다 이 소재 자체가 많이 좋아졌구나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예. 그리고 무게 같은 경우에는 기본형부터 플러스 그리고 울트라 순으로 169, 200 그리고 227g으로 기존인 S20보다는 살짝 무거워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상위 모델인 S21 울트라 모델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와 S펜으로 좀 차별화했는데요. 지금 여기에 바로 탑재되는 형태가 아니라 별도의 케이스가 있어서 거기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형식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다만 또 한 가지 다른 점은 그 갤럭시 S20 FE 모델에도 SD 카드 슬롯이 좀 적용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이 S21 모델에는 슬롯이 빠져 있는 상태라서 그 부분은 좀 아쉬운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 참 이렇게 보시면 물론 IT 기기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좀 좋아하시고 잘 아시는 분들은 좀 다를 수 있겠으나 저 같은 그냥 보통 사람들은 앞모습만 보면 이제 이게 갤럭시 20인지 21인지 잘 구분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뒤를 많이 보게 되는데 실제로 이번에 공개 영상이나 홍보 영상에도 주로 뒷모습을 많이 내비쳤잖아요. 그만큼 카메라에 좀 비중을 많이 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추가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죠.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실 기존 스마트폰은 차별화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이제 예. 바 형태가 아니면은 웬만하면 차별화가 힘드니까 이제 폴더블이라든가 이런 스마트폰들이 나오는 셈인데 지금 그렇다 보니까 이 바 형태의 갤럭시 시리즈는 이 카메라에 바로 차별점을 두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카톡티가 사실 얘기가 되게 많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도드라지지 않는 그런 디자인을 적용을 해서 예. 좀 완화된 그런 모습이고요. 일단 기본형과 플러스는 후면에 트리플 카메라가 총 3개가 있고요. 그리고 울트라 모델 같은 경우에는 총 쿼드 카메라 4개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본형과 플러스는 후면에 1200만 화소의 초광각, 그리고 1200만 화소의 메인 카메라, 그리고 6400만 화소의 망원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전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1000만 화소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울트라는 확실히 이보다 훨씬 뛰어난
1200만 화소의 초광각, 그리고 1억 800만 화소의 메인 카메라, 그리고 100만 화소의 3배 줌, 그리고 1000만 화소의 10배 줌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 전면 카메라도 1000만이었던 그런 기본형 모델과 달리 4000만 화소에 달할 정도로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또 갤럭시 스마트폰으로는 처음으로 광학 3배와 그리고 10배 듀얼 광학 렌즈도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듀얼 폴디드라고 이렇게 눕혀져 있는 형태로 예. 적용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줌 기능을 원활하게 쓸 수가 있고요. 디지털 줌으로는 최대 100배 줌까지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차별점은 빛이 적은 상황에서도 보다 더 잘 찍을 수 있도록 노나비닝 기술이라는 걸 적용을 했고 노이즈 감소 기술도 좀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야경 촬영에 좀 더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할 수 있는 모바일 AP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그 새 엑시노스 출시도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었지 않습니까? 스펙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세 가지 종류 모두 삼성전자가 새로 선보인 엑시노스 2100과 함께 퀄컴의 스냅드래곤 888을 같이 함께 병행해서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예. 엑시노스는 지난해 사실 출시했던 갤럭시 S20 시리즈나 노트 20 시리즈에서 밀려나면서 상당히 외면받았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다시 S21 라인업에 복귀를 한 셈인데요. 이는 삼성전자가 엑시노스가 그만큼 퀄컴의 대등하게 수준이 올라왔다라는 보여주는 그런 자신감을 보여줬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적용된 엑시노스 2100 같은 경우에는 7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졌던 전작보다 성능은 10%, 또 전력 소모가 20% 줄어들었습니다. 퀄컴의 스냅드래곤 888가 어느 정도 대등한 수준까지 올랐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예. 이렇게 설명 들어보시면 기본형 같은 경우에는 막 스펙이나 이런 것 자체가 어마어마하다라는 느낌은 안 들거든요. 대신 기본형은 100만 원 아래로 떨어뜨렸지 않습니까? 이것만으로도 이제 많이 의미 부여를 하던데 실제 가격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일단 기본형이 99만 9,900원, 예. 그리고 플러스가 119만 9,000원, 울트라는 145만 2,000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기존 전작들과 비교하면 한 20만 원 정도가 더 저렴해진 그런 상황인데요. 삼성전자가 출시한 5G 전략 스마트폰이 100만 원대 이하로 떨어진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렇게 5G 시장을 잡아보려고 하는 그런 삼성전자의 승부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삼성이 선택을 한 건 원가 절감입니다.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 애플처럼 충전기와 또 충전기 어댑터와 유선 이어폰을 제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리고 더불어서 기본형과 플러스 모델의 스펙을 좀 일부 하향했습니다. 울트라 같은 경우에 좀 단가가 좀 더 높은 지금 보시면은 엣지 형태로 적용이 돼 있거든요. 예. 대신에 이 기본형과 이 플러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플랫 형태, 평평한 디스플레이를 적용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선택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S21의 기본형과 플러스 모델 같은 경우에 메모리가 전작에서 12GB 램이었는데 이번에는 8GB 램으로 떨어져서 아무래도 좀 더 작은 화면 크기에서 고사양의 갤럭시를 원하는 소비자라면 좀 아쉬운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근데 소비자 성향에 따라서 플랫을 더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역시 가격적인 메리트도 각각 좀 다르기 때문에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출시 시기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평년보다 좀 출시 시점이 빨라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 기억으로 지난 10월쯤에 조은하 기자가 단독 보도 냈었죠. 조기 출시될 수 있었다고. 네네. 실제로 한 달 좀 일찍 나왔는데 좀 이런 배경들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지난해 사실 삼성전자가 갤럭시 S20를 새로운 10년을 여는 스마트폰으로 좀 대대적으로 내밀었었습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코로나19 여파로 판매량이 전작보다 한 70% 정도가 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이 탓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번 갤럭시 S21에 공을 많이 들였었는데요. 이렇게 출시 일정을 앞당긴 것도 최근에 그 화웨이가 미국 제재로 인해서 좀 주춤하는 그런 상황을
공략을 해서 빈틈을 좀 잡아보겠다. 그런 전략으로 좀 풀이가 됩니다. 또 시장조사기관 카운터포인트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갤럭시 S21 시리즈를 전 세계에서 2,800만 대 정도를 팔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게 S20랑 좀 비교를 해보면은 지난해 한 해 그 S20 같은 경우 2,600만 대 정도를 팔았어요. 근데 이와 비교하면은 한 8% 정도가 늘어난 수치인데 좀 조기 출시를 하고 가격을 낮춘 이런 마케팅 전략이 좀 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예. 지금까지 조은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